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법과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5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여름철 5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폭염 현황을 살펴본 후 실질적인 온열 질환 예방 방법과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염의 정의와 폭염특보 발령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둘째,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셋째, 폭염과 온열 질환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넷째,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 중 하나로 평소보다 더운 날씨가 수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폭염을 정의하는 기준은 지역별 기후와 더위에 대한 적응도를 반영하므로 지역 및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5일 연속으로 최고 기온이 평년갑보다 5도씨 이상 초과할 때 미국은 일별 기온인 32.3도씨를 초과한 날이 연속 3일 이상일 때,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30도씨, 캐나다는 32도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씨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실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반영하기 위해 일 최고 기온이 아닌 일 최고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의 발령 기준은 일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불쾌지수와 체감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열사병, 탈진 등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단계입니다. 폭염경보의 발령 기준은 일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경보는 주의보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폭염특보 발령 횟수와 지속 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증가하고 특보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7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자뿐만 아니라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실내 작업 환경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물류 경비, 생활 폐기물 수거 등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직종의 근로자들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70건으로 48%, 제조업에서 22건으로 15%, 국가, 지자체 사업장에서 18건으로 12%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112건으로 76%로 나타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건, 91%가 집중되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6년 동안 총 2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표 업종으로는 건설업에서 15건, 제조업에서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5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물, 그늘, 휴식 세 가지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장 질환 등의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매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할 것은 스포츠 음료나 염분 보충제는 의사의 조언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원한 휴식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의자나 돗자리 등을 비치하고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시에는 매 시간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휴식 시간을 더 자주, 길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에는 작업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신체 부담이 덜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감 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일 때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고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 장치와 환기 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옥외 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쿨토시 등 보냉 장구를 제공하고 온열 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는 주의하여 작업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매시간 10분씩 그늘 또는 휴식 장소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절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 또는 휴식 장소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옥외 작업 시에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인 때에는 폭염 경보에서의 조치뿐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간군에 대해서는 모든 옥외 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속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조치는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에 따라 증상과 응급조치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상실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게 변할 수 있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중추신경 이상으로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장소로 옮깁니다. 둘째, 환자의 옷을 벗기거나 헐렁하게 하여 몸을 조이는 것을 제거한 후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춥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기도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탈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탈수 및 염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을 수 있으나 40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넷째,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해지고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근육 경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열탈진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편안하게 눕히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질,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식힙니다. 셋째,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이나 염분 또는 당분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줍니다. 넷째,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열경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땀을 많이 흘린 후 몸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로 팔, 다리, 복부, 어깨 등의 근육의 통증을 동반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풀어줍니다. 의식이 있다면 염분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나 소금물을 마시게 합니다. 경련이 멈추더라도 최소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열실시는 어지러움, 현기증을 느끼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지기 전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하게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질 등으로 체온을 식힙니다. 대부분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하며 의식이 돌아오면 시원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의식 회복이 늦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열부종의 경우 더운 환경에서 혈관 확장으로 인해 체액이 손, 발 등 말초 부위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주로 손, 발, 발목 등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부종이 있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종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염과 온열질환 예방 방법,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폭염 시기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AI 휴먼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타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베타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